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죠. 지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편입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유형이 바뀌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와 같은 2차 창작물이나 민간 자격 등록 같은 지적 재산권 같은 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았나 예측해보면서 23년도에 새로 지정된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설명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공고 제목이 체험형 인턴 채용이라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체험형은 계약기간 경과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요. 채용형은 평가를 거쳐서 직원으로 승급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랑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인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직원 채용할 때 우호적으로 바뀌네요. 계약 만료 때 꼭 경력증명서 떼서 나오시고요. 이래서 커뮤니티를 보면 PDF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는구나. 한글이나 워드 같은 하드 파일은 접수 안 된다는 걸로 보겠다네요. 요즘 파일명 규칙까지 만들어놨어. 대박. 여기에 다 있네. 다 있어 보니까. 절차 볼게요. 모집 인원이 2명이니까요 3배수면요 서류에서 6명 붙이겠다는 의미고요. 면접은 1배수니까 여기에서 4명을 깐 다음에 2명만 채용해서 최종 합격으로 가는 식이네요. 예비 합격을 보시면은 합격 채용 인원의 절반인 1명을 더 두겠다라는 거네요. 조건을 보면 체험형 인턴이라 그래서 관계 소멸된다라고 했죠. 고용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이 기관도 염치는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 여기에 올인 때려라 할 수 없으니까 고용기간에도 취업 준비를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유연근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형태를 보면 시간근무 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있어서 시간 선택 근무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15시간에서 맥시멈 30시간 근무한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시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차 출퇴근용은 원래의 근무 시간이 9 to 6잖아요. 근데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겠다.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겠다. 이런 식의 시차 출근형이 있네요. 근무시간 선택형이라 그래서 나는 월요일날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할 겁니다. 화요일날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할 거고요. 수요일날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할 거고, 이런 식으로 40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집약 근무형은 1일 근무시간 미니멈 10에서 12시간이에요. 일을 몰겠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나는 10시간, 화요일날 12시간, 수요일날 10시간, 목요일날 12시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일주일에 3.5일에서 4일 근무하겠다라는 거예요.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거죠. 재량 근무형이라 그래서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 수행해가지고 40시간 나는 근무하겠다, 이런 근무 체제도 있고요. 재택 근무형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아닌 내가 집에서 근무하겠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했죠. 스마트워크 근무는 자택 인근에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게 있어요. 판교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많거든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해도 근무하는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연차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연차는 영세기업이나 인당 100 해야 되는 곳은 입사하자마자 연차 13개 이렇게 안 주거든요. 한 달 만근해야 한 개가 생기는 시스템인데, 어떤 식의 유연근무를 제공하는지랑 연차 형태가 어떤지에 문의를 해보면서 간접적으로 부서 업무 협조 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선 인터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서를 보면은 요거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서류 검토 없이 탈락이에요. 최소 조건 자체부터 미달이라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크 기준이 나이 알려주고 있고요. 남자는 군대 끌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기간 나이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살, 2년 이상이면 3살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별 무관으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안내예요. 내부 결격 사유를 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 그래가지고 심신불안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사람, 누가 못 박나요? 가정법원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러면 빼박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원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민간기업도 지원 못할 수 있어요. 파산은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이나 회생을 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고요. 3번 보시면 징역을 가서 복역이 끝난 일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 대상자다. 집행유예 몇 년 이런 대상도 있잖아요. 그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2년 뒤에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으면 해고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인정되고요. 요령 피워서 군대 면제받은 사람 이렇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경찰서를 통해서 사실 검증하려고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떼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로 퉁치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적사항 볼까요? 출생연월일을 보면요, 연령차별법이 적용돼서 출생연도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은요, 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메일 쓰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출생연도 써버리고 단체 메일 이런 거 써버리면은 검토 안 하고 패싱한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도 해당되면 체크하라는 얘기인데 멘토링 하면서 요거랑 요거는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이 여기다 적어놨다고 돼 있어요. 볼까요? 취업 지원 대상자는요, 국가 유공자를 의미하네요. 가산점 5%에서 10%입니다. 내가 해당은 되는데 5인지 10인지는 증명서를 조회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여긴지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증명서 같은 거를 뗄 때 어디에다 제출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관공서나 뭐 회사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다가 낼 거예요 라고 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5%가 인정되고요. 이걸 어디에서 조회하는지는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역인재는 3%인데요. 가산점이 만점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맥시멈이 10이니까 취업 지원 대상자의 10%를 받았으면은 이 두 개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권이 아까 몇 명이었죠? 2명이니까 적용 안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채용은 내가 5명 뽑을 건데 5명이 지원한 거예요. 여기에 일반이랑 유공자랑 같이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 유공자끼리 경쟁하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역인재는 중졸부터 대학교까지 포함하겠다라는 거고요. 대학원은 적용 안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보는데 수도권에 이름을 달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연세대, 홍익대 요런 데는 멀티 캠퍼스가 지금 다른 데에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노 인정은요, 수도권 대학 당연히 안 되죠. 경찰대, 사관학교, 공군사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거 안 되고요.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안 된다네요. 외국대학은요? 안 됩니다. 외국대학에 국내 분교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대학이 멀티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안 됩니다. 고졸 이하인 경우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중졸부터라고 했죠. 경찰대학, 사관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백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퇴하라는데 검정고시나 학점은행제 이런 데는 졸업을 해도 면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종 학위가 학점 인정으로 지금 심리학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 학력을 빼게 되면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출신 학교를 보면 제가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가산점 대상인데 나이로 젖어졌네. 에? 면접 당일이 되면 지원서에 쓴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는 안내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못 내서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요 세 개를 접수할 때 PDF로 내달라고 앞에서 안내를 했죠. 웬만한 거는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교육은 학교 성적 증명서나 교육기관에서 향상교육을 받은 경우 있죠. 수료증 같은 걸로 증빙하시면 되고요. 병적 증명서는요, 병무청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사항에 난 뭘 쓰지? 하는 사람은요,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용 올라왔다고 떼대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난 진짜 해당 사항 없는 것 같고 대학 다녔어도 전공한 게 이게 아니었었어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직무 설명서에 필요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 과목에 대한 경험이 학교나 교육훈련기관에 있었다면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을 곱씹잖아요. 과목에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맥이 살짝 잡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항엔 해당이 안 돼도요,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적을 게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학 한번 볼까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 언어 하나만 인정한다라고 해가지고 토익 20점, 탭스 10점 이렇게 두 개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20점짜리를 준비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10점을 이렇게 20점으로 올리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선택은요, 개인의 자유인데요. 60점 이상이면요, 합격 배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게 뭐죠? 맞아요. 이 자소서입니다. OA도 중복 인정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요거를 하나의 자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급수 질문도 커뮤니티에 되게 많은데 컴알 1급, 2급 가산 똑같습니다. 경험, 경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돈 받았어도 4대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경력과 경험이 갈라지는 시스템이네요. 경력 증명서를 내가 미처 못됐다, 근데 떼려고 보니 회사가 없었다, 그러면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4대 보험 정보가 연동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득실 확인서가 출력이 가능한데 전산 누락으로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경력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기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할 때 인사, 총무과 들려서 정립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면접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평가는요, 두 개 기준으로 보는데요. 업무 수행 능력하고 조직 적합성을 봅니다.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으로 요걸 평가를 하는데 결국 이게 직무 적합성을 보겠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조직 적합은요, 업무 수행 능력하고 직무 인성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회사와 화합이 가능하고 적응 잘 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평가자는 직무 적합과 조직 적합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선발하겠다는 건데, 직무 적합을 검증하는 자료가 여러분이 서류 전형에 제출한 자소서가 킵니다. 그걸 맥락으로 해서 평가자가 면접자와 소통하려고 경험 중심 인터뷰를 하는데 정작 자소서는 경력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험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죠.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블라인드 서류를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냐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모든 기관이 비슷한데 똑같진 않아서 그 기준을 공문에 안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 인적 사항을 요출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달래요. 어떻게 해요? 땡땡 대학교에서, 땡땡 대학 연구소에서, 이런 형식으로. 성명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 거를 제외한 자소서 항목에는 성명이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요. 출신 지역이 드러나지 않는 자소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수도에서 태어나, 이거 서울이라고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교직 생활하시는 가족관계가 오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생년, 연령을 보면 88 올림픽, 이것도 나이가 드러나잖아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 행정병,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을 못 쓰게끔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이거는 여성이라는 게 티가 나고요. 여대를 졸업하고 여성인 거 티가 나죠. 여성과학기술 동아리, 여성인 거 티 나죠. 동아리 활동하면서 형, 누나, 언니, 성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게끔 하는 거예요. 경력사항을 쓰다 보면은 직장명은 또 기재를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만약에 경력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땡땡 학교로 블라인드 처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잘 쓴 거다 알려주고 있는데 카더라 통신을 듣고 쓰고 있다는 거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 요령을 이제 알았더라도 막상 이걸 보면 머리를 우리가 쥐어 잡죠. 접근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1번은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는 건데 동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회사 지원 동기는요, 하고 많은 같은 업계 중에 왜 하필 여기냐라는 거를 묻는 거라서 타겟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손 못 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를 써라라고 박제가 안 돼 있으면 직무 지원 동기로 기준을 잡는 게 접근이 빠릅니다. 당연히 면접 볼 때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준비하셔야겠죠. 2번은요, 지금부터 당신의 5년 전 경험 데이터 안에서 1등으로 기억하는 성취 경험이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고요. 성취 과정도 함께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3번은요,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는 질문이고요. 성공 경험만 쓰는 것보다 실패 경험이라도 그 경험에서 새롭게 느끼고 깨닫거나 배운 태도가 있다면 저는 이거 성공 경험이라고 보고 멘토링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다 붙였습니다. 4번은요, 선택한 직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건데요.
건데요. 특히 2번, 3번, 4번 같은 경험은요, 경험을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지원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써내야 한다는 게 키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는요, 업무 수행 자세, 담당 업무와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연관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쓰더라도 어떤 능력을 우선순위로 갖다 쓸 거냐, 이 키워드 경험이 있는 순서로 작성해 보십시오. 경험을 꺼내는 건 알겠는데 맥을 전혀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직무 기술서를 보면요, 지식, 기술, 태도랑 내가 들어가면 뭘 해야 하는지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 들여다보면요, 내가 했던 경험이랑 매칭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도 안 풀리는 의문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접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접수야 그렇다 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를 작성해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소서 작성 돕는 방식이 4단계거든요. 스타기법이라 그래서 4단계로 지원을 하는데, 이 신청서는 6하 원칙을 이용해서 6단계로 쓰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쓴다라는 거잖아요. 미스테리라니까? 이것도 많은데요, 이거 반환해서 뭐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시면 알아서 파기를 해주는데 반환 신청한다라는 거잖아요.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하드로 작성한 파일 있잖아요.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남을 못 믿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가? 솔직히요, 우리 개인정보 중국에 다 넘어가 있어요. 저는 반환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이걸 반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하나의 문화인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에요. 설명하면서 중복된 거는 다 날렸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빨리 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정 변경에 있어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좀 뽑아줘 하는 인사청탁, 그리고 서류 장난질 진짜 혼난다네요. 면접 때 본인 확인하니까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고요, 최종 합격자가 런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면 아까 예비 합격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적격자 없으면 안 뽑을 수도 있고 재공고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의 결이 대충 맞는다 그래가지고 지원하지 말고 적합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서 서류 냈으면 좋겠어 라고 인사 담당자가 이 부분은 울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인사 담당자들 서류 검토할 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들 다 제쳐놓고 서류 검토하거든요. 야근각인데 정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 지원하고요, 통화로 나 접수했으니까 확인해줘요 라고 알려달라는 안내예요. 발신 메일만 보고 수신 확인됐네? 이러면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누락되면 누구 책임? 내 책임. 마지막으로 완전 핵 중요한 거, 커뮤니티 보면요, 질문들이 널리고 널려요. 바글바글해요 아주. 카드라 정보가.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면요, 구글링 우리가 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봐 달라고 번호까지 남겨놨어요. 이거를 왜 활용 안 하고 인터넷에 물어보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걸 정리하면 모르면 뭐 해라? 편한 데에다가 묻지 말고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라. 싱크탱크였습니다.